박헌진입니다. 네. 네. 다름이 아니라 요거 처음에 올려드렸던 거 있으실 거예요.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 보면 외대국어로 나와 있죠. 그쵸?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네. 내용 상이한 내용이 있어서 일단 가지고 온 거고요. 제가 최근에 고등부 세움하고 두각에서 설명했던 자료예요.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가 있어서 일단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1페이지는 이제 제가 올해 프로모터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약간 미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해서 선생님들의 증언이 이제 좀 이따 있을 예정이고, 여튼 2페이지는 수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게, 자, 이제 페이지 아무것도 안 적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게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게 꼭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자녀를 특목을 보내고 싶으시다.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년 거의 기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거 희망하시는 분 계시나요? 언젠가 또 말씀하시겠죠? 혹시 모 학생의 어머니께서 절대 그쪽은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나? 네. 합격자의 여유인 거예요, 그거. 네, 여튼 희망할 수 있는 거고. 물리하고 화학을 해야 되죠. 또 안 들리세요? 여기도 안 들리나 보네. 물리하고 화학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네. 왜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굳이? 왜 물리하고 화학을 해야 되죠? 남들이 하니까? 이게 그런 생각을 저는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정리한 표입니다. 자, 저희가 여튼 특목을 가게 돼, 혹은 과학고나 뭐 이쪽을 가게 되면 원파트 해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고등부, 고등학생 이제 자녀분 이렇게 데리고 계시면은 아시겠지만, 내신하고 수능은 또 다른 이제 별개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흔히 일단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 특히나 제가 이 표를 이제 준비한 내용 중에 하나는 통합과학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쵸? 통합과학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뭐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그리고 전 학년이 현재 이 과정만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잠시만요. 드릴게요. 네.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통합과학을 1회 배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1단원하고 2단원만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극한의 선행 나가지 않고 1단원과 2단원을 다시 한번 배우고 있고, 과정상 이제 난이도는 올리죠. 문제풀이를 하는데, 강남 3구 시험 이제 기출 보고 있어요. 테스트 보고 문제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저 보셔야 됩니다. 애들이 점수가 잘 나오겠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심각할 정도로 잘 안 나오죠. 이유인즉슨 애들의 학습, 그러니까 단기간 동안 어느 정도 공부하는 양 자체가 시험 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학이라는 과목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가 설명회 때 되게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과학의 역습이 일어나죠. 이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순간 갑자기 과학이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 혹은 각 과목의 특정 요소가 발목을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루뭉술한 것 같지만 통합과학은 내신이 잘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과목입니다. 어디 기준으로요? 강남 3구 기준으로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학교 어디 다니고 있죠? 울릉도에서 학교 다니나요? 아니잖아요. 강남 3구에서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과학을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학생의 꼼꼼하냐 성실하냐에 따라서 내신 점수가 결정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수시 포기하고 정시 가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 그건 아니죠, 사실. 수시는 결국은 정시의 연장선인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년으로 포지셔닝 돼 있는데 이때 뭘 해야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4년 전에 저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저 M학원, 조미료학원에서 이제 어떻게 인연을 이제 맺게 됐는데, 당신은 물리해야 돼요, 화학해야 돼요가 그냥 이유가 없었죠.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다, 일단. 이제 무조건 하는 거. 그런데 요즘에 좀 트렌드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일례로 어머니
아이한테 생명하고 지구과학 해야 돼요라고 이야기하면 설득이 되시나요? 안 되죠. 전통적으로 물리하고 화학을 해야 된다는 생각, 강박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과학이라는 과목은 본디 그것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대치동에 대략 1000명의 과학 강사가 있다고 가정하죠. 그 1000명의 강사 중에 대략 999명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물리와 화학이 중요하다. 근데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포지셔닝 돼 있는 게 아시죠? 저는 고등에 포지셔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여쭤보고 싶었던 거, 그리고 저희가 밤마다 회의를 하면서 항상 느꼈던 거는 이제 올라오죠. 안건들이 각각 학부모님 상담하고 혹은 기타 등등 내용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제가 개별화해서 하나하나 여쭤보거든요. 저희 상담하는 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일례로 강구현이는 어때요? 엄마 성향.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 물어보죠. 엄마 어떻게 대답했어요? 어떤 오토로 이야기했는데 저 그런 거 다 따지거든요. 그리고 저희 TV에 다 기록합니다. 저는 저를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냥 다 기록하고 엄마가 어떤 반응을 했어요. 심지어 이제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 욕도 하시죠. 그런 거 다 적죠. 네. 그리고 어떻게 답변 왔어? 저한테 카톡방에 다 올라옵니다. 네. 왜냐하면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사실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분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뉘앙스가 어떤 건지를 좀 확인하려고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 물리하고 화학을 해야 된다라는 약간의 그 맹목적인 신앙과 같은 느낌 있지만 전략적으로 아이가 강남 상부의 학교를 가고 혹은 특목을 가고 혹은 대외 쪽으로 빠졌을 때 어떻게 각 과목을 준비해야 되는지는 또 다른 결인 거죠. 이해하셨죠? 그런데 물리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올해 수능 보기 전까지 절대 물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요. 올해 수능 보기 전까지 절대 화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디 기준이죠? 고등학생 기준인 거죠, 지금. 이해되셨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진짜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한 해 물리 올림피아드하고 화학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해. 올림피아드가 뭔지는 아시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일반 물리나 일반 화학까지 해야 된다는 그 올림피아드. 뻥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거는 뭐 상업적인 마케팅 일부 포함이 돼 있는데 그건 아니더라도 원투 파트를 다 끝내야 되는 거죠. 원투 파트를 다 끝내서 각 과목에 대한 뭔가 이렇게 성취도가 우월한 학생이 상을 받잖아요. 그 준비하는 인원이 서울에서만 대략 8,000명입니다. 서울만. 이해되셨죠? 물리하고 화학을 준비하는 애가 8,000명이에요. 그런데 결과로 보시겠지만 수능에서 1등급 맞는 비율이 8,000명이 안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8,000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물리화학을 계속 주구장창 대여섯 번씩 반복하고 결국은 학부모님이 과거나 영재고에 목숨을 걸고 갔던 학생하고, 그쵸? 이과적 성향이 있는데 수학 때문에 밀려, 영어 때문에 밀려, 국어 때문에 밀렸던 애들, 그쵸? 이제 과학 뒤늦게 시작해서 걔네가 물리를 봐서 수능 1등급이 나온다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 준비했던 그 친구들은. 이해하시죠? 현실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득이 피하라, 피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걔 중에 우리 애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예를 들게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반 총 인원이 18명입니다. 그 한 반 인원이 18명인데 거기서 제가 물리를 선택해야 될 애 2명을 찍어줬고요. 그 학부모님한테 따로 연락드렸어요. 얘는 해야 돼요. 왜? 학생의 성향이 있거든요. 이해하셨죠? 근데 그 학생의 성향이 아닌데 다른 엄마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저는. 제가 무슨 틀린 말을 했죠? 저는 정확히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렸고, 심지어 최근에 이제 세움에서 개강을 했어요. 통합과학 수업 개강했는데 통합과학 수업에서 이제 각 원자 배치나 뭐 이런 내용 가르쳐요. 애들이 총 몇 명이냐? 총 한 17명 정도 돼요. 그 한 반이. 근데 17명 정도 되는데 그 친구들 선행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는 걔네들을 보고 그냥 한마디 했어요. 니네는 정말 제트됐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아니,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줘야죠.
그쵸? 그리고 선행한 아이들도 분명히 있죠. 언제 했을까요? 중학교 1학년 때 했겠죠. 근데 이게 괴리가 있어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엄마는 중학교 1학년 때 물리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엄마는 중학교 1학년 때 화학 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강사 입장에서 전자배치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건 뭐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쵸? 황당하죠. 다시요. 태극기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태극기엔 노란색이 들어가죠. 라고 하면, 제 기분, 제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그쵸?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태극기에는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흰색 있는데, 얘가 저한테 노란색 들어간대요. 매우 진지하게.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한 과목으로 몰아간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고요. 현재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 모여있는 아이들, 대략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은 1, 2단원을 테스트를 받고 심지어 중학교 3학년, 영상이 녹화가 되는데, 네. 중학교 3학년 학생들보다 점수가 좋은 애들이 많습니다. 화가 나죠, 사실. 수행도의 차이다라는 거. 두 번째, 우리 애들은 맨 처음 과학을 시작했을 때 학부모님들과 동의하에 초반에 문제풀이를 안 했죠. 이제 시작했죠. 근데 애들이 되게 빨리 풀고 있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제 방법이 맞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리고 이 통합과학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라. 이유인즉슨 이후에 물리나 뭐 생명지구학 선생님 말씀하시겠지만 통과에 운동량, 충격량 파트가 나오는데요. 그 파트는 물리 원 파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백날 이야기해야 너 증거 내놔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죠. 제가 다 자료 준비한 거니까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죄송합니다. 이제 그냥 이름을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현어머니 혹시 그 대형학원 설명회 갔는데 자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세움에서 제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각에서 제가 가장 많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냥 한 학교를 다 그냥 박살을 내놓은 상황인 거죠. 이유인즉슨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은 커다란 목표가 하나 있었죠. 뭐냐면 제가 작년에 실은 이제 되게 좋은 제안을 받고 두강이나 세움에서 이제 중동 희문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아시죠? 네. 우리 있는 애들 때문에 이제 딜레이를 했고, 그리고 나서 올해부터 세움에서 중동하고 희문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죠.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현재 말씀드리는 학교, 서운중과 서일중, 그리고 송파에는 신천중, 중동 휘문중, 뭐 이런 건 다 배제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세 학교는 저에게는 전략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학부모님들과는 별도로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겁니다.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 중학교 시험을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쵸? 저는 이제 작업 시작했고, 수학이랑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나름 내신 준비를 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냥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니네는 도대체, 니네 DNA가 뭐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건 사실 짬뽕이죠. 무슨 짬뽕이냐? 내신했다가, 그쵸? 선행했다가 막 왔다 갔다 거리니까 결과론적으로 문자로 나가는데 제한적이죠, 사실. 왜냐하면 즉각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시험 갈 때 중학교 1학년은 시험 대비 같이 진행하자. 이유인즉슨 딱 하나죠. 단위 시간 동안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자가 메인 포인트였고, 이걸 맞냐 틀리냐는 문제,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수행도가 얼마나 어떻게 진행이 되냐를 꼭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럼 그 과정이 끝났어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야죠? 다시 하던 과정 다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는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2주부터 통합과학을 최대한 빨리 진도 나갈 겁니다. 부모님들의 동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3시간 동안 수업하는 양하고 다른 선생님이 3시간 동안 수업하는 양은 너무 다릅니다. 저 진짜 빡세게 나가요, 정말. 그냥 죽을 때까지 밀어붙이는 성향이라서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뭐죠? 과제가 사실 걱정이 되죠. 이유인즉슨 아까 이제 저희 밖에서 들었는데 이걸 다 읽으라고요? 네, 읽어야 돼요. 왜? 뭐냐면 그 다음 자료가 저희가 만든 거예요. 주간지죠.
주간지 이름은 이제 시그니처로 정했고, 이게 일주일마다 하나씩 나갈 거예요. 제가 대략 한 3개월 전부터 이런 고민 하에 이제 정리를 했는데, 설명회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 진심이거든요. 저는 한다고 하면 합니다. 저는 올해 학원에 목숨 걸었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올해 학원에 목숨 걸었습니다. 저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최근에 그냥 오픈하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부 학부모님들 문자 오는데 그거 문자 답변 못하는 상황이 많다라는 것도 알고요.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끔 핑계를 대죠. 사실 하루에 문자 많이 올 때 한 800에서 1200개 정도 오는데 그건 제 핑계인 것 같고, 핑계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선생님들의 증언이 있겠지만 불쌍하죠. 아침 7시에 퇴근하고 10시에 퇴근할 때도 있고요. 아침 10시에 퇴근. 수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꽂힌 거죠, 뭔가. 그렇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선생님들한테 들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다시 잠깐 이야기하자면 결국은 통합과학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5페이지하고 6페이지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QR 찍으시면 됩니다. 다시 5페이지하고 6페이지. 그쵸? 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죠? 왼쪽은 수학 능력 시험, 그러니까 수능 문제죠. 실제 수능 문제입니다. 대수능 문제. 이해되셨죠? 오른쪽은 제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애들이 이런 걸 풀고 있다는 거죠. 되셨나요? 고로 원 파트 풀고 있다라는 걸 저는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다시요. 이전 중등부터 저한테 아이를 맡기셨던 분들은 어머니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너무 이제 의지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뭐 가르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겁내 복잡하잖아요. 가르치고 싶은 거 가르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게 이거죠. 요 단어는 통합과학 파트에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잠깐 나옵니다. 근데 대수능에 나왔다는 건 물리 원인 거죠. 근데 오른쪽 보면 이게 통과 자료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저 뭐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과정상으로 통과를 잡지만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부득이 애들은 압니다. 이게 통과가 아니라는 거. 왜? 본인들도 시중 교재가 있거든요. 시중 교재랑 난이도가 너무 다르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기가 참 모호하죠. 나 물리원 하고 있는데 왜 물리원 하라고 하지? 화원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 화원이 중화반응 아시죠? 그 유명한 중화반응. 통과의 3단원에 나옵니다. 그거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인생 망하죠. 그리고 대학 못 간다고 애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 무슨 대 가는 줄 알아? 너 엄마 독도 수비대 아니면 제주 탐나대 감귤학과 간다. 너 안 되면 너 해운대 가. 이렇게. 남자는 군대라도 가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되게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럼 그 단원의 기초와 맥락은 무엇으로 잡는다? 통과로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메인 과목이니까 알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 앞에 잠깐 적혀 있었지만 민사고 외대부고 애들이 또 많이 있죠. 민사고는 대략 정원이 한 75명 되는데 현재 가르치고 있는 애가 22명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다 가르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외대부고는 원래 올해 방특 때는 사실 유명하지 않으니까 2명 왔는데 이제 마감 때 60명까지 갔습니다. 그쵸?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걔네들이 왜 저 선택했을까요? 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을 연계해서 가르친다. 그게 제 가장 커다란 모토이자 맥락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걸 가르치고 있다라는 점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빠질게요.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시면 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7페이지 보시면 보이시죠? 자, 혹시 죄송합니다. 펜을 미리 준비를 안 했나? 네, 펜이 있으시면 체크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23학년도가 뭔지 아십니까? 22년에 시험 봤다는 거죠. 그쵸? 22년에 시험을 봤는데 생명과 지구과학의 인원이 얼추 비슷하죠. 15만 명. 이해되셨죠? 옆에 보세요. 물리하고 화학이 몇 명이죠? 대략 7,000명 정도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 해 물리 올림피아드와 화학 올림피아드를 지원하는 학생이 몇 명이라고요? 8,000에서 6,0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리가 좀 줄어들면 한 5,000명 정도? 그쵸? 그럼 걔네들이 물리를 선택할 확률이 많은가요? 많은가요? 많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로 수능 과목은 전력적으로 무엇과 무엇을 선택하는 게 맞다? 생명과 지구과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자, 잠깐만 고개를 들어주세요. 어머니 혹시 제 전공 아시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지구과학을 전공했고요.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전공했던 이유는 간단해요. 애들이 안 해서 한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 같이 따라가기 싫어서. 아시잖아요. 그런 성향이라는 거. 예. 그래서 지구과학을 맨 처음에 했는데 더럽게 재미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혼자 뭐 파다가 대학 때는 생화학 전공, The Applied Medical Biochemistry 뭐 이런 거 했어요. 근데 그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이 화학과 생명을 메인으로 가르치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 아들 화학 시험 보면 안 됩니다. 대학 수능에서 절대. 저한테 득이 있나요? 전혀 없죠. 어떻게든 이분을 설득해서 화학을 하게 만든 다음에 제가 수업을 하는 게 저한테 득이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제가 대략 설명회 한 300에서 400명 모여있는 그 설명회도 화학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두각에 깔았던 화학과 생명 중에 화학을 철수시켰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학은 현재 추세로는 수능 과목이 아닙니다. 절대 보면 안 되죠. 네, 표준 점수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안 나와요, 너무. 그래서 절대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절대 선택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생명과 지구과학은 어떻게 돼? 네, 좋다. 현재 추세입니다. 현재 추세. 근데 이제 좀 이따 말 바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그리고 현재 추세는 그럼 뭐 선택해야죠? 생지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빛과 희망이 보였어요.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대략 한 20분 동안 떠들었던 맥락은 물리하면 안 된다예요. 맥락상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물리의 문제 자체가 다른 과목 대비 난이도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략 한 2주 전에 설명했던 영상을 고스란히 남겨드릴 거예요. 제가 거짓말 했는지 아닌지 확인하시고요. 물리의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후 추세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몇 학년이죠? 그렇죠. 예.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선택이 가능한 과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뭐 귀신처럼 떠돌아다니는 제 영상이 있어요. 한 3년 전에 찍었던 영상인데 100% 지구가 어려워질 거라고 하고 100% 우주 파트의 물리적 요소를 통해서 계산이 들어갈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올해 정점을 찍었고 내년엔 더 찍을 겁니다. 장담컨대 더럽게 어려울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항상 말씀드리죠. 부모님들 제가 겉으로 이렇게 뵐 때는 20대 후반처럼 보이시지만 그렇죠? 5차 교육과정을 배우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다 알아. 학력고사라는 것도 수능 거의 1세대라는 것도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지구과학은 뭐죠? 빅뱅 우주론 끝! 이게 정답이었던 거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몇 대면? 3대 1 끝! 이건 대략 4년 전에 통합과학 시험 문제 정답이었습니다. 현재 통합과학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다 뭐다? 자료 해석이라는 거죠. 그럼 그 자료 해석이 가장 빡센 게 뭘까요? 이 표현 죄송한데 지구과학의 자료 해석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프의 변형이 되게 많아요. 생명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가계도 뭐 이런 거, 뭐 그거. 그 다음에 수학이죠. 생명은 수학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애가 100% 생명을 잘합니다. 장담컨대 순열조합 아시죠? 경우의 수 아시죠? 그거 못하면 생명 못해요. 아니 어디 무슨 생명을 아니 생명을 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자료 있을 거예요. 좀 이따 보세요. 이게 무슨 생명이야? 아니 예전 이야기 하지 마시고 생명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생명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인근에 있는 이제 주위에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생명 어때? 극혐 1순위예요. 근데 왜 선택해? 쪽수가 많으니까. 현재까지 추세. 그래서 아마 이 추세가 약간 변화될 거라는 거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그럼 전략적 과목이 뭐가 될 수 있다? 물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모 학생이 우리 애는 물리 시킬까요? 라고 저한테 여쭤보시죠. 그럼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요. 상처받지 않기로 하고 우리 이야기해요 하고 네, 모 학생은 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동의하시죠? 맞아요. 얘는 안 돼. 뭐 이렇게. 예. 그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제발 시키세요. 그리고 제가 설명회 하고 혹은 각각 개별 상담했을 때 이미 제가 지난번 방학 때 시작하셔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 입장에서는 진짜 많이 말씀드린 거죠. 제 성향 아시죠? 수업을 들으세요. 이거 잘 말 못하는데 여튼 돌아와서 추세가 그렇게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전략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일요일 오전은 무조건 생명 지구과학만 로테이션 돕니다. 유전하고 우주 파트만. 일요일 저녁 타임엔 무조건, 그러니까 이 학원의 그 시간에는 무조건 그 수업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되셨죠? 그래서 역학 파트 혹은 계속 로테이션 돌리는 반을 만들 거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만든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요 주간지 형태를 저는 시그니처라고 부를 거고, 그리고 이후에 제가 PST라고 했던 반이 있죠.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스펙트럼이라는 반을 만들었어요. 스펙트럼이 뭐죠? 분산하는 거죠. 애 하나하나 다, 이게 좀 표현이 거친데, 조지겠다. 뭐 이런 거죠. 그쵸? 예, 하나 점검하겠다. 뭐 이런 파트로 하려다 보니 어떻게, 뭐가 선행이 돼야 된다? 교재 만들어야 되고요. 다 정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 교재가 나갈 겁니다. 예, 다 이제 판 갈아서 엎어서 만들었던 교재가 나갈 거고 그 교재로 사용할 거다. 이해되셨죠? 네,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학교별로 차이가 큽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0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되게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있고 약간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있죠. 위에 확인하시겠습니까? 중동, 휘문, 한대, 외대, 민사라고 되어 있죠. 그쵸? 이게 현재 제가 하고 있는 학교들인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자사고겠네요. 맞죠? 그럼 자사고는 성향이 다 같겠네요?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자, 부탁드릴게요. 자, 이거 이제 고개 들고 딱 한 번만 들어주세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최근 이제 3학년 학부모님들 제가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3학년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나는 시험을 보겠다. 무슨 시험을 보냐? 자, 보세요. 고등학교 입시 전에 되게 이제 불안하죠. 뭐가 불안하면 이 학교를 가야 될지 저 학교를 가야 될지. 그쵸? 그럼 자, 여쭤볼게요. 학교 어떻게 선택하실 거예요? 최적화된 방법이 있죠. 각 학원 선생님에게 전화해서 혹은 학교 선생님과 상담해서 선택한다. 그게 나름 최적화된 방법인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 애들 어떻게 선택하죠? A라는 친구가 양재 가니까 나 갈 거야.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정신병 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이해되셨죠? 두 번째, 양재하고 은광이 있는데 은광이 좋아 보여. 전통적으로 좋았으니까 좋을 확률이 높겠지. 그쵸? 그래서 은광을 갈 거야. 그래? 그럼 은광 가면 너 1학년 때 뭐 하는 줄 아니? 모른대요. 1학년 때 공통으로 다 화원해요. 그러니까 문과 애들 가면 안 되는 학교인 거죠. 미친 거 아니야? 그거 왜 가? 문과인데. 이해되셨죠? 근데 간다니까요. 세 번째, 이 학교에서 서울대를 몇 명 갔대. 자, 모순이잖아. 그 영역에 내 아이가 왜 포함된다고 생각하죠? 이해되세요? 서울대 몇 명 보냈는데 내 자식이 간 게 아니잖아, 지금. 이해하셨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돌아와서 제가 올해 이제 여름방학 때 고민했던 포인트죠. 그러면 A, B, C, D, E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얘네 어떻게 학교 선택해야 되지? 라고 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한테 제안했어요. 시험 보겠다고. 특정 시간 마련해서. 근데 그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뭘 시험 보려고 했냐? 제가 강남 3구에 있는 학교 14개 학교를요. 시험지를 하나하나 오타쿠 정신 있잖아요. 약간 느낌이. 예. 다 찾아서 과학 시험 문제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 중에 5문제를 뽑았어요. 그 학교의 시그니처가 될 만한 문제들만. 공통적으로 나올 거 말고. 이해하셨죠? 그랬더니 결론이 이런 결론이었어요. 세화 가지 마라. 제가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진짜 제가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세화 가지 마라. 절대 가지 마라. 과학 기준입니다. 다른 과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세화는 통과에 물리 2 시험지가 나왔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에이, 한두 문제인데요. 2문제가 인생 가르는 거예요. 자랑질 할까요? 현재 환대부고 전체 1등 제가 가르쳤고요. 외대부고 전체 공동 1등 4명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쵸? 민사고는 뭐 어차피 등급 없으니까. 그쵸? 각각 1등급 제가 가르쳤죠.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제가 가르쳤나요? 지네가 한 거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들이 공부한 거잖아요, 사실. 내신이라는 과목의 특성인 거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웃라인은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이의 성향에 맞지 않는 시험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4문제, 과학 5문제를 뽑아서 테스트를 봤다니까요? 테스트 결과가 어땠을까요? 처참했죠. 분석이 불가능해. 왜인지 아세요? 저는 미처 판단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그니처가 되는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죠, 사실. 그쵸? 그러니까 요 동네에 있는 학교, 14개 학교에 가장 어려운 문제만 모아놓고 제가 풀어라! 했는데 저는 당연히 풀고 맞고 틀리고 나와서 전체 평균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나와. 그래서 모든 과정 스톱하고 다시 1, 2단원 돌아갔어요. 다시. 그러면 이런 깡이 있냐는 거죠. 아니, 누가 잘리려고 그렇게 해요. 진도만 마무리해 주면 되는데. 아니요, 전 잘려도 돼요.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애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부모님들 불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리원, 화원 안 했다라는, 그쵸? 느낌이 있죠. 근데 애들이 알아요. 본인들이 한 거 알거든요. 왜? 방학 특강 들어보면 알아요. 방학 특강 들으면 이거 아는 건데요? 아,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 이거 배웠는데? 언제 배웠죠? 글쎄다, 중학교 때 배웠겠지. 가르쳤겠죠, 미리. 예, 개념에 대해서는 확실히. 통과하는데 되게 웃겼어요. 우리 중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통과하는데 너무 웃긴 게, 이제 우리 딸이, 영상에 이름 나오면 안 되니까. 우리 딸이, 선생님, 이거 배웠는데요? 알아, 나도. 뭐야, 이거? 배웠어, 끝났어. 풀어. 네. 풀긴 싫어, 또. 테스트 보면, 막 이런 느낌.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왔던 친구들 이제 결석이 좀 잦아서 테스트 봤어요. 물리 시험 봤는데, 한국어 선생님 또 좌절했죠.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 거 테스트 결과를 개별적으로 좀 상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체의 흐름을 좀 이해하셔야 된다. 돌아와서 어떤 얘기에서 이렇게 빠졌죠? 학교 선택을 하실 거면 저한테 미리 말씀하세요. 전 꾸준히 이걸 시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과를 간다는 건 결국 뭐죠? 서울대 포기하실 거예요? 지금 서울대 포기하면 안 되죠, 일단. 지금 서울대 포기하면 안 되죠. 맞잖아요. 지금 포기하면 우리 큰아들도 포기하면 안 되죠, 지금. 절대 안 돼. 그냥 하는 거야, 일단 끝까지. 왜? 입시는 모르는 거야, 일단.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 학교 시험지에 맞냐 안 맞냐. 왜? 이과를 갈 거니까 한국사 시험 보라는 게 아니고 법과사의 시험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부득이 어떤 학생의 우울한 선택으로 물화생지 4개를 선택하는 바보도 있을 거고. 그쵸? 그리고 개중에 3과목만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죠. 심지어 제가 어떤 애도 봤냐면 이과 간다고 하는데 지구과학이랑 생명 선택하고 나머지 사회 선택하는 애도 봤어요. 걔는 갈 학과가 없을걸요, 아마? 그게 무슨 짓이야, 도대체. 근데 애들이 한대. 이걸 경계하시라고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H 학생은 화학 하는 게 맞아요. 현재 성향상. 다를 수 있다고요. L 학생은 고민해 봅시다, 우리. 뭐, 이럴 수 있고. 그쵸? K 학생은 물리하는 게 맞다니까요? 하라고, 제발. 제발 좀 하라고요. 내가 이야기하면 제가 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와서 선생님 진도 안 나갔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하라 그랬잖아, 분명히. 시간 내라고. 하나 더. 수학, 수능 100점 몇 점이죠? 100점이죠. 과학 몇 점이에요? 과학도 100점이에요. 2과목이고. 그럼 제가 거꾸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과학 일주일 동안 며칠 보내세요? 수학 며칠 보내시냐고. 수학 기본 3일에 과외 분명히 붙였을 거고 기타 등등 뭐 클리닉이나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적어도 4에서 5회야. 그쵸? 그쵸?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단위수가 과학이 높을까요? 과학이 높을까요? 수학이 낮을까요? 과학이 높아요. 뭐 하는 건데 도대체? 전통적으로 수학이 중요한 건 알겠다니까요? 근데 동의한다고요, 그거. 수학학원 커리가 바뀌면 저도 변경해줄 의향이 있다니까요? 왜? 중요하니까. 근데 수학에서 이상한 짓 하고 점수 계속 안 나오다가
과학은 과학대로 놓치고 어떡하라고 도대체. 과학은 단타가 가능하다. 과학은 단타가 가능하다는 게 정말 3개월 동안 빡세게 가능하죠. 아무것도 다 안 하고 하면 가능한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현재 하려고 하는 특정 요소 단원에 대해서 정확히 진행을 하자.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약 파는 것 같은데 저는 주간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빡세게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진짜 정말 저분들한테 죄송한데 저분들이 집을 못 가고 있어요. 저야 안 가도 상관없지. 원래 잘 안 갔으니까. 근데 저분들은 가정에 있는 분들 가정 파괴범으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 되셨죠? 네.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학교 선택은 미리 이야기하시라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되셨습니까? 두 번째 전략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주세요. 뭐라고요? 전략 과목. 이게 뭐죠? 수능 전략 과목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수능 전략 과목은 반드시 필요하다. 중학교 때부터 한 과목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화학은 하지 말라라는 건 일반론인 거고 우리 A씨 학생이 화학을 잘해요. 저는 하라고 할 거예요. 애 성향이 되니까. 다른 걸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알아서 여가에서 받아들이세요. 저는 하라고 할 거예요. 저는 무조건 그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겠으나 여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다라는 점. 빠른데 그렇게 못 풀어요. 어머니들이 보시는 학생과 제가 보는 학생은 약간 차이가 있다. 네, 문제 푸는 거 보면 알고, 그렇죠? 네,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주간제 가끔 이런 게 실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여기 보시면 됩니다. 제가 끝내겠습니다. 이게 뭐냐? 이 전체 포지션이 되게 많죠. A4 황금비인데요. 자,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A가 최다 빈출, 즉 가장 많이 나온 문제. 어려우면서도 가장 많이 나온 거. 되셨죠? B의 경우에는 많이 나오는데 난이도 별로 안 어려운 거. 됐습니까? C의 경우에는 많이 나오는데 난이도 더럽게 어려운 거. 자, 더럽게 어려운 거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뭐죠? 중력. 그쵸. 두 번째가 뭐죠? 세포. 그러니까 세포학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전자 이상, 그쵸. 이거 되게 어려워하고, 전기적 신소재가 뭐죠? 그냥 말만 신소재고 물리 파트입니다. 물리 원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주 초기 원소세. 이거 뭐죠? 지구가 우주 파트죠. 그쵸. 가장 어려워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중학교 정리할 거고, 그리고 수능 문제 예를 들어서 물리원을 한다 혹은 생원을 한다, 그럼 그 각 단어에 대한 요소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다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이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분 하실 때 이렇게 궁금하신 점 있으면 꼭 말씀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개별 학생들의 이제 개별 상황이 있잖아요. 얘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한테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시고, 제가 문자 받고 답장이 안 간다는 거 고민 중이라는 거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 번 물어봅니다. 우리 아들 지금 다른 선생님들한테 한 4번 물어봤어요. 네, 마찬가지. 여러 번 고민 중이죠. 섣불리 대답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마무리하며 이 말씀 드릴게요. 선생님들한테 문자를 보내실 때요. 네? 선생님 바쁘시죠? 시간 되시면 연락 주세요. 하지 마세요. 바쁜 거 알잖아요. 바쁜데 어떻게 연락을 줘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바쁜데 무슨 연락을 달래. 안 맞잖아요. 우리 거품 다 빼고요. 김땡땡 1번 뭐 필요함, 2번 뭐 필요함, 3번 뭐 고민됨 이라고 보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선생님이 아무 고민, 아무 데이터 확인도 없이 상담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뭐야? 거의 대부분 90% 거짓말이겠지. 전 그게 싫어요. 그냥 웃자고 통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인생 걸린 건데. 그쵸? 그러면 적어도 고민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수업하다 중간에 전화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될 문제가 있고 아닌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저희는 뭐 미사여구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1번 뭐 고민됨, 2번 뭐 고민됨, 3번 뭐 고민됨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 과목 고민, 학교 고민 이렇게. 학교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이제 학교 고민됩니다. 어디 학교 갈까요? 라고 문자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제가 저기 뭐 예를 들어 전라도 정읍에 있는 고등학교 가세요라고 하면 갈 거예요? 아니잖아. 그럼 적어도 특정 이렇게 섹터는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자사고 희망, 혹은 나는 뭐 과거 쪽 희망이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상담해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